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증가할수록 합병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병증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당뇨발이라고 하죠. 족부병변인데요. 발에 생기는 통증이나 저림, 무좀을 비롯해서 심해지면 절단까지도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발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특히나 족부병변이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발에 상처 난 건 없는지 잘 관리하시고요. 당뇨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병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방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분이죠. 최수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뇨라는 게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높아진 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식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식에 예민하신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소식, 정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렇게 이게 방법이 당뇨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혈당이 올려인 음식량을 적게 넣어서 혈당을 떨어보자 하는 것인데, 정상보다 더 작게 먹으면 정상보다 건강해질 수 없겠죠. 오히려 영양실조가 심하죠. 그래서 혈당치만 떨어뜨리려고 할 적에 소식을 할 경우에는 합병이 더 많이 오는 경우를 우리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당뇨병을 잘 이해해야만이 당뇨병을 올바로 치료할 수 있죠. 저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요. 보면 이제 당뇨 환자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서 엑서친과 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췌장은 음식을 먹고 소화제에 들어온 포도당의 이 에너지원인데, 영양분을 우리 피 속에 있던 영양분을 포도당을 우리 세포 속에 집어넣을 적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당뇨병은 불행하게도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없어져 가지고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 작용을 동화작용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소화시키는 작용은 되는데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피 속의 포도당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과 만드는 동화작용이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피 속의 포도당을 사용 못 하니까 혈당이 높아서 고혈당이 되고, 둘째, 자기 몸은 세포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빠지고, 극기하는 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 자체를 녹여면서 포장을 만드니까 우리 몸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오는 병이죠. 네, 그러니까 혈당만 떨어뜨려서는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죠. 그렇죠.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어떤 것입니까?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걸 회복시켜서 췌장이 정상화되면 당뇨병사가 아니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우리 몸의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게 인공췌장기 개발이었습니다. 자기 췌장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되죠. 식사 때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식단 아주 적게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인슐린이 나오는 모양이 정상과 똑같아집니다. 지금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식단은 적어졌다가 식단을 많이 나다가 큰 차이가 있는데, 당뇨 때는 이렇게 빨갛게 조금밖에 안 나오게 된 게 문제인데, 그걸 똑같이 우리 피 속에 인슐린을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 주게 되죠. 그러면 정서가 똑같아지니까 음식들 잘 먹으면서도 동화 잘 되고 혈당 잘 되니까 우리는 정상으로 합병 예방하고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인슐린 주사 방법은 이게 23가지 지속한 인슐린 주사 방법이니까 인슐린 패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혈당, 저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예방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유로 당뇨 학회에 발표된 건데, 750명 환자에 대해서 4년간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나 만들어내냐.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췌장 회복하는 걸 알 수 있고, 회복하면서 외부의 인공췌장기와 같이 치료하니까 당화혈색소는 정상을 계속 유지해서 합병증 예방할 수 있고 췌장 회복한다. 그래서 아주 많은 세계적 의사들이 인공췌장 치료하면 합병증 예방하고 또 아주 좋아진다 알아서 많이들 치료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인공췌장기 치료법은 마치 우리가 눈이 나쁠 때 안경의 도움을 받는 것과 비슷한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이것과 어떤 점이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환자들이 그런 어떤 얘기하면 처음에 한 알이었는데
몇 년 되면 두 알, 서 알, 너 알 이렇게 증가하고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만드니까 같은 약이 두세 배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 몸의 중요한 부분이 그만큼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유명 학술지에 보면은 먹약을 치료할 적에는 췌장의 1년에 4%씩 기능이 떨어진다는, 감소한다는 알고 있어서 좀 더 나빠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췌장 기능이 나빠지면 당뇨병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인슐린 주사법은 어떠냐 보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릇처럼 초록색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인슐린 주사기를 맞는 방법이고, 빨간 것이 인공치장기인데 보면은 당화 혈색소가 더 떨어지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같은 인슐린인데 옛날에 주사 맞는 옛날 방법 인슐린은 인슐린 양이 점점 증가하고 사용되는 인슐린 양이 인공치장기 인슐린 양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췌장 회복해서 그런 거죠.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52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당뇨가 17년 됐는데 이 전에 방법을 했죠. 그러니까 현대 많이 먹는 약 먹치라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열심히 했는데 눈이 나빠지고 손발이 저려오고 신경이 합병증 오니까 왔어요. 근데 이 환자가 나한테 하는 말은 자기한테 소원이 있다면은 자기 딸이 시집 갈 적에 내 딸을 손목 잡고 꼭 가고 싶은데 다리도 아프고 눈도 나빠지니 난 정말 얘 다 커서 시집 갈 때는 못 갈 그 전에 어떻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절망했던 사람인데 인공지능 치료를 시작을 했더니요. 한 2년, 23개월 만에 아무 치료도 안 해도 혈당이 음식을 잘못 정상되는 상태가 됐어요. 혈당치를 보면은 처음에는 8.8%였는데 인공지능 치료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5.6%에서 5.5, 5.5 됐을 적에 한 2년 됐을 적에 펌프를 떼고 나서도 아무 치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당에서 5.8, 6.0, 5.4 돼서 완전히 정상화 됐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됐냐? 먹약 많이 먹던 환자인데 먹약 안 먹어도 정상화 됐으니까 보니까 췌장 기능이 0.028에서 0.058로 2배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췌장에서 자기적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외부 인공체로 들어간 인슐린량이 100발 단위에서 결국은 50, 19, 0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떼게 된 거죠. 췌장 회복했다는 것을 알아서 이 환자 아주 건강히 잘 살고 있고 8년 동안 먹약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이 다 오잖아요. 눈, 말초신경, 콩파 이게 당뇨 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치료했더니 25개월 만에 기계 띄고 계속해서 정상화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적에 당할수가 8.3%였는데 인공지능 달고선 6.6, 5.9, 6.1에서 췌장 기능도 8.4, 8.58로 증가를 했고 인슐린 양을 측정된 거죠. 그다음에 인슐린 양도 70에서 0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낫게 된 그런 경우죠. 이렇게 굉장히 좋게 결과 나올 수 있죠. 췌장 기능 처음 들어올 때 좋은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죠. 네, 이분들은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들이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누르고 보내시기 누르시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희가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시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신 사례자분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상북도 김천시. 오늘 이곳에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60세 권옥순 씨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권옥순 씨의 건강에 이상이 찾아온 건 6년 전. 평소와는 무언가 좀 달랐다는데요. 당뇨는 54살에 정상이 이제 갑자기 막 물을 많이 먹고 막 단 거에 많이 땡기고 그래 아유 내 몸이 왜 이런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마침 건강검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받으니까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1.5리터짜리 음료수를 사다 놓고 막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요. 뭐 과일 같은 걸 막 이래 내놓으면 막 그걸 막 배가 너무 부를 때까지 많이 먹고. 심한 갈증과 유난히 당기는 단 음식. 병원에 간 권옥순 씨에게 내려진 병명은 다름 아닌 당뇨였습니다.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당뇨 판정을 받겠나 이런 심정으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버텼거든요. 그래 버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 스스로 마음을 좀 비우고 그래 약을 먹었어요. 그래 먹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혈당이 줄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하느라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못 하고 열심히 건강관리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건강이 안 좋아진 권옥순 씨. 결국 치료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합병증 증상은 살이 한 5kg 빠져서 한 6개월 약물 동안에 5kg 빠졌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뭐 좀 일하다 보면 제가 막 방에 들어눕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제 약을 먹고요. 운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재보면은 180 뭐 거의 200 가까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래갖고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어쨌든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저는 안 갈락하고 이래 놨더만 큰일 나 합병증 오고 안 된다고 가야 된다 해서 그래 제가 이제 인공췌장기 달러 가가지고 달고 와가지고 2년 운동 열심히 해고 이제 몸 관리 많이 해가지고 제가 2년 만에 뗐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2년 만에 췌장기 없이 지내도 좋을 만큼 건강이 회복된 건데요. 췌장기를 제가 이제 달고 나서는 이제 참 몸이 좋아진 게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참 좋아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진짜 너무 좋다 내 하면서. 무엇보다 당뇨로 인해 위축됐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내가 하고 떼고 나서 이제 이런 당뇨 걸린 사람 주위에 많아가지고 이제 인공췌장기를 한번 달아봐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는 막바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아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왜 아니냐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약을 선호하면서 먹으면서 그 사람들 보니까 살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드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인공췌장기를 떼고 생활한 지 벌써 4년째라는데요. 한심할 때가 좀 있어요. 또 뭐 내가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도 있고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그래 살고 싶어요. 철저한 자기관리와 의지로 당뇨를 이겨낸 권옥순 씨. 앞으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권옥순 씨. 치료 2년 만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요. 지금은 인공췌장기 기계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 보기 전에 앞서서 봤던 사례들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6개월 만에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떨까요? 실제로 당뇨를 앓았던 병력과 치료 시기가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완치된 환자들은 초기 때 환자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 걸 우리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되죠. 2003년도에 세계적인 당뇨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보면은 이제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 걸리고 나서 먹냐 먹다 1년 이내에 인공체를 단 사람, 2년, 5년 동안 먹냐 먹다가 늦게 온 사람, 6년, 10년 좀 더 늦게 왔죠. 12년, 15년에서 병력이 긴 사람들에서 인공체를 똑같이 했는데 완치대율을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이 63%고 10년에서 20%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일찍 인신 펌프를 시작할수록 완치율이 높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 약을 아까 췌장기는 점점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망가질 때 해야지 빨리 낫겠죠. 제일 꼭대기가 1년 이내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년, 10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사람 보면은요. 1년이 온 사람이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자기 췌장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적에 매번 먹을 때마다 검사 똑같은 음식이니까요. 먹을 때 인슐린을 만드는 영양 보면은 1년이 온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죠. 저 상승폭 크죠. 제일 꼭대기고 10년 이상 적게 와서 이 오랫동안 있다가 먹는 많이 먹고 온 사람은 이 췌장이 이게 상당히 이게 회복이 덜하다. 많이 이제 피곤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기 때부터 해야 된다. 인공췌장 치료는 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죠. 합병도 예방도 이처럼 췌장기를 잘 회복하니까요. 네, 당뇨병이 바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듯이요. 계속해서 좋은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당뇨 치료하시는 다른 의사들에게 새로운 당뇨 치료법에 관해서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는 얼마 전 있었던 인공췌장기 치료 세미나 현장인데요. 분기마다 현직 의사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췌장기에 대해 알리고 교육을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체코에서 사용 중인 인공췌장기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완전 인공췌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당뇨 의사로서는 정말 바라던 일이었어요. 근데 테크놀로지가 좀 덜 발달해서 아주 릴라이블하게, 아주 정확하게 혈당치를 계속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고선 췌장이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줘가지고 인슐린 양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됐죠. 특히 이 자리에는 완전 인공췌장기 치료 시스템을 개발한 체코의 밀로스 코작 씨가 직접 방한했는데요. 코작 씨는 자신의 딸이 일형 소아당뇨 환자여서 이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For me, as a pare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 can feel safe, that my daughter is in good hands, and I can sleep well. I was looking for a pump for a very long time, and I was not successful for a very long time until I found that there is a pump on the market that allows Bluetooth communication. And that was the point I started my interest into our pump. 우리나라에서도 소아당뇨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완전 인공췌장 치료법을 코작 씨의 도움으로 직접 체험한 부모도 참석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혈당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해외의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옵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펌프라는 사실 자체를 이제 이 체코 개발자가 만든 앱을 통해서 알았어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펌프 치료법도 이제 있으나 뭐 아이에게는 그런 치료법을 굳이 권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셨고요.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혈당이 크게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고혈당이 특히 많이 예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애를 깨우거나 이제 인슐린 주사를 놓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뿐만 아니고 부모, 아이, 가족 모두의 그냥 삶의 그 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 세계 당뇨인들을 위해 치료를 넘어 희소식까지 전해주는 최수봉 교수.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당뇨 치료 기술을 알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만났던 체코의 개발자 밀로스 코작 씨가 개발한 완전 인공췌장 시스템, 당뇨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당뇨 치료는 계속 발전하거든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계이지만 더 세밀하게 조정하자 그래서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혈당 재는 기능이 발달돼서 이제 그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저렇게 처음에는 혈당도 재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분 간격으로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사실은 조직 속에 있는 포도당치를 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걸 보내면 스마트폰에 있는 완전 인공췌장 프로그램에서 우리 인공췌장기에다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인슐린 양을 조절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당화혈수가 10.1이었는데 인공췌장 치료하니까 결국은 6.0인가 그저까지 완전히 혈당이 떨어졌죠. CT 데이터인데 여기에 박대 그래프란 것은 고혈당, 저혈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줄어들었죠. 초록색이 뭐냐 하면은 혈당이 정상화된 율이 약 81% 정도까지 되죠. 처음에 아주 60%였다가 64%였다가 그래서 이 빨간 거는 고혈당 된 것도 11%까지 떨어지고 아주 너무 떨어진 것도 훨씬 적어져서 이제 거의 당뇨병 치료가 발전하게 됐죠.
그렇게 된다면 당뇨 합병증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당뇨하면 합병증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무엇이고 우리 몸은 어떻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것은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게 파괴되는 병이죠. 이제 눈에 있는 혈관이 동맥과 들어가서 막혀가지고 내 혈관장에서 중풍도 많이 와서 팔다리 못 쓰게 되는 경우 있고 망막증이 와서 눈에 혈관이 파괴돼가지고 실명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잇몸질환 때문에 잇몸이 다 빠지는 경우도 많죠. 이빨이 다 빠지는 경우도 많고 신경합병에도 팔다리 수축이 아프고 돼서 나중에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경합병증이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족부병 와서 다리를 잘 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다음 심장에 혈관이 망가져서 협심증 오게 되고 심근경색도 많이 오게 되죠. 당뇨병을 우리 심장에도 에너지 부족 상태 만드니까요. 그다음에 신경합병증, 신장합병증 와가지고 우리 신장에 노폐물 걸르는 장치를 파괴시키니까 쇠파하게 돼서 요독증이 와가지고 혈액투석, 그다음에 복막투석, 신장 이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신경이 망가지니까 발기부전 와서 성사를 못하게 되는 온몸이 다 오는 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걸 보면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족부병변이 와가지고 교통사고로 다리 자른 것보다 당뇨병 자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의사 보기도 많이 아픈데 이것도 처음부터 당뇨 치료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다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당뇨병을 합병 예방은 치료하고 꼭 환자들이 골라야 될 거예요. 눈에 있는 이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망막증 와서 시력 장애가 오게 되죠. 태어날 때는 눈 잘 보였는데 나중에 시력 장애 현상이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라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게 까맣게 된 것이 혈관이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시신이 죽은 거죠.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혈액소 복막투석하게 되니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장 치수하고 그래서 신장 투석 환자의 70% 이상이 당뇨병 환자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런 합병증 많이 오니까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이런 걸 빨리 예방해야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인공췌장기 치료 시 부작용은 없는지 또 인공췌장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공췌장 기계를 사용하고 또 당뇨병이 뭔지 잘 알아야 되니까 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니까 일주일, 2주일 정도 당뇨병의 전문 센터에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 잘 받아야 되고 감사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일주일 보내고 또 한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에 이제 바늘을 꽂고 있으니까 여기 소독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약간은 곪고 그러는데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좀 좋으니까요. 뭐 그런 점들이 주의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좋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수봉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당뇨 치료에 있어서 정말 강조돼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뇨에 관해서 스스로 아는 것부터가 치료의 첫 시작입니다. 꾸준하게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